스튜디오에 나와 주시던 임상훈 소장이 오늘은 자기 스케줄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전화로 만나게 됐습니다. 임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예. 자, 미국, 이란이 계속 전운을 고조시키더니 드디어 미국이 무려 12만 병력을 이란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 일단 트럼프는 이걸 부인은 했어요. 네. 전쟁 한판 나는 겁니까? 이러다가 으르렁거리다가 전쟁 직전에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높습니까? 글쎄, 지금 같아서는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이제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앵커님 표현대로, 이렇게 뭐 이제 어느 정도의 극적인 합의가 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 상태로서는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은 한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리 높지가 않다. 이렇게 사실 회의적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4척이 피습을 당했는데 네. 미국은 지금 이란을 의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방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으로 전 세계로 향하는 많은 석유 40%에 해당하는 비행기 말고 배로 나가는 예. 배로 나가는 석유의 40%가 그쪽을 통과하게 되는데 원유 수송의 핵심적인 곳이죠. 그렇죠. 네네. 그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겠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지역이기도 한데 이게 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4척의 상선입니다. 군함도 아니고 상선이 피습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이란이 버린 짓 같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옵션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구실로 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란은 이걸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최근 현대사를 보면 미국이 과거에도 좀 이런 자작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작극이다. 오히려 이란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쨌든 확실한 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좀처럼 어떻게 얘기가 통할 것 같은 그런 방법보다는 자꾸 갈등 요소만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 문제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중동에다가 이란산 석유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우리 경제와의 접점 이런 걸 따지면 우리로서는 참 바로 가시적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정작 지금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란발 위협 이것도 미국발 위협이 아닌가도 싶고 아무튼 이런 표현은 좀 상대적인 합니다만 미국이 이란 사태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전 2015년에 이란 핵 합의할 당시에 네. 그때도 5개 나라 그러니까 유엔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까지 이렇게 합쳐서 6개 나라가 이란과 극적인 핵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이제 파기하고 미국이 이 합의에서 탈퇴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미국의 우방국들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이고 6개 나라 나머지 4개 나라는 전부 미국의 우방국 아니겠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의 우방국마저도 미국의 탈퇴를 비난하고 예. 그러니까는 이란의 핵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지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발 위협이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발 위협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특히 그 최근에 영국의 그 기카 부사령관 네. 고위 장성인데요. 네. 그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이란발 위협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란에서 그렇게 좀 위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작 그 미국과의 그 우방 관계에 있는 그 내부에서 그 미국과의 온도 차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 소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미국은 이란과의 핵 관련 협정 맺었던 걸 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금 이렇게 이란을 쥐잡듯이 궁지로 자꾸 몰고 뭐 전쟁 불산이 12만 파병이니 왜 그랬던 겁니까? 사실 미국하고 이란의 관계를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예.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굉장히 큰 석유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이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이란이 이쁘게 보일 수가 없겠죠. 과거에는 이란이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는데 네. 70년대 말에 그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네. 아주 대표적인 정반대의 반미 국가로 되면서 그랬죠. 팔레비 국왕이 친미의 대명사였는데 호메이니에 그렇죠. 의해서 뒤집어진 뒤로 네. 이란은 대미 최고의 강경책을 써왔었죠. 몇십 년간. 그렇죠. 더더군다나 특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네. 그러니까는 그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사실상 미국의 그 일방적인 그 모노폴 세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적대적으로 있었던 그런 국가들과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 또 쿠바 이런 나라들인데 평화 협정을 맺는다든가 재수교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쿠바와도 다시 그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예. 또 이란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친미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가는 모두 전복을 시켜야 된다. 물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구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존 볼튼을 비롯해서 이제 그 참모진에서 나온 구상일 수도 있지만 특히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아주 그 가장 그 잠재적인 그 적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란과 친분 관계를 가장 어떻게 보면 역대 정권보다 크게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따라서 그 잠재적인 이스라엘의 그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뭐라고 할까 지금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측면과 그 앞서서 그 석유 산유국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면이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과 핵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란이 비핵화하기로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깨트린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깨트린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협상이 가장 나쁜 협상이다. 그리고 충분하지 못하다. 이란이 훨씬 유리한 협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그거는 미국만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도 아니다. 이 이상 더 좋은 합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네. 워낙에 뭐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그냥 따라가고 있고 특히 그 이란과의 그 협정 이후로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그 협정의 내용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그 미국의 우방국들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와중에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의 전쟁은 없다고 단언은 했군요. 그러니까 예, 예. 일단 전쟁 최악의 군사적 충돌은 양측 다 선을 긋는 분위기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 결국 어느 한쪽의 양보도 없이 타협은 끝났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도 뭐가 잘 되지 못하고 있고, 이란과 지금 뭐 전쟁 직전까지 가는 위기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체면 못 차리고 조금 스타일 국인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패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면 트럼프의 외교가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결코 잘 되고 있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재선이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오래 전부터 미국의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그 외교력 그리고 외교적 경험 이런 그 부족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계속 불안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 그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북한 문제 안 풀리고 있죠. 중국하고는 아주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고, 이란 지금 이 문제 이렇게 돼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아무 뭐 소득도 없이 괜히 그 힘만 쏟고 있고, 도대체 그 트럼프 외교가 그러면 뭐 강점이 뭐냐, 해놓은 게 뭐냐, 그 과거에 비해서 뭐 단절하고 새로운 외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보여준 게 뭐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점점 그 미국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21세기 초반에 와서 오히려 리더십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고립의 길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등장 때부터 하도 요란했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전혀 달라진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외교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한번 짚어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쭉 추이를 보면서 우리 임 소장께서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우리는 귀만 쫑긋하고 있으면 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잘 안 들리셨군요. 지금 오디오 상태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잡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미국과 이란 관련은 이 정도까지 듣기로 하고요. 향후 관심을 굉장히 기울여야 한다. 전쟁까지는 갈 것 같진 않지만 장기화될 조짐은 보이고 있고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인터뷰를 맺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뵙죠. 네네.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